면접 다 봤습니다. 제가 사실 면접 끝나고 바로 그냥 집에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너무 날씨도 좋고 하니까 뷰가 너무 이쁘고 뭐 평상시에도 이쁘지만 영상을 꼭 찍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아직 안 떠났습니다. 이번에 면접 본 곳이 총 3군데인데 이 3군데에 대한 제 느낌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내 느낌이 어떻다고 해도 제가 여기 채용이 될지 안 될지는 끝까지 결과를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사람이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본 호텔은 이 3군데 호텔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곳이에요. 뉴질랜드 내에서는 유명한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제가 그렇게 막 좋은 경험을 하진 못한 것 같아요. 면접에서 제가 뭐 회사를 고를 처지는 아니지만 거기서는 조금 배려심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인사팀에 있는 직원분께서는 되게 친절하게 잘해줬거든요. 물론 매뉴얼대로 했겠지만 그 매뉴얼대로 해준 것만 자체도 엄청 고맙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 헤드 셰프를 만나고 나서. 왜냐면 이 헤드 셰프가 정말 매너가 없었어요. 제가 비기너도 아니고 경력직으로 면접을 보는데 거의 한 3분 있었나? 5분 있었나? 시간을 그렇게 할애하지 않아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3분에서 5분 사이에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물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답답했을 수도 있겠지. 왜냐면 저한테 언제 와가지고 실무 면접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그 얘기를 하니까 당장 앞에 잡혀있는 면접들 때문에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잠깐도 못 기다리고 언제 올 건데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빴고, 결국에는 거기는 제가 안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를 처지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 밑에서 일을 하면은 못 버틸 것 같은 거예요. 직원들하고 잘 지내도 제가 적응을 못해서 그만두는 판국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제 본 곳은 일식당인데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는 거기가 제일 가고 싶은 곳이에요. 왜냐면 전통 일식까지는 아니어도 일본 셰프들이 있는 일식당이에요. 제 생각인데 보통 뉴질랜드 안에 있는 셰프들은 한국 사람들이 많고요, 특히 일식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본인 셰프들하고 같이 일할 기회도 없을 뿐더러 일본인이 직접 일을 하는 일식당은 더더욱 보기 힘들거든요. 웬만하면은 한국 분들이 많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계셔가지고, 근데 이제 일본인하고 같이 일하면 약간 좀 더 전문성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분위기도 그렇고 배울 게 많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이제 만으로 30인데 사실 30이면 한참 배울 때잖아요. 어설프게 딴 데 가가지고 어영부영 시간을 보낼 바에는 차라리 그런 데 가가지고 직책 좀 낮춰서 더 좀 전문성 있게 배우는 게 저한테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헤드 셰프가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인데 너무 매너가 좋았어요. 뭐 당연히 우리 동아시아 쪽, 동북아시아 쪽 사람들은 기본 베이스잖아요, 그 매너라는 게. 그래서 그런가 더 마음이 갔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방금 갔다 온 데는 거기도 되게 좋았어요. 경험이 되게 좋았어요. 배려도 많이 해주고, 일단 직원들이 너무 프렌들리한 게, 제가 그 헤드 셰프를 기다리는 동안 거기 있는 직원들이 꽤 많이 와가지고 인사도 해주고 마실 것도 챙겨주려고 계속 돌아가면서 물어봐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긴장을 하면 뭘 이렇게 못 먹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괜찮다고, 그러다가 계속 물어봐가지고 진짜 그냥 물 한 잔 달라고만 여기서 물 얻어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제 생각에 프랑스 사람? 그쪽 같아요. 근데 엄청 젠틀했어요. 외모적으로도 되게 멋지고 처음 보는 사람 같지 않게 되게 친구까지는 아니어도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진짜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긴장을 풀어주더라고요. 너무 좋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호응도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와, 신기한데? 대단한데? 뭐 엄청난데? 막 이러면서 호응도 엄청 많이 해주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대화의 끝자락으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일어나더니 우리 호텔 구경시켜줄게 하더니 온 주방을 샅샅이 보여주고, 뭐 어디에 직원 휴게실이 있고 엄청 막 적극적으로 면접을 해주시더라고요. 당연히 대접받는 기분이니까 너무 좋았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근데 한 가지 또 신기했던 거는, 제가 뉴질랜드 오래 살았지만 이런 로컬 잡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한국 분들이 안에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원한 곳에는 한국 사람이 없긴 했는데 다른 데는 많더라고요. 여기든 뭐 다른 데든 어디든 저한테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 사람들이 막 뛰어온다. 시티에 올 일이 잘 없어서 보기 힘든데 오늘 다리가 올라가나봐요. 배가 지나가나봐. 어디 있는 거지? 아, 저 배인가봐요. 저 배가 오나보다. 저기 지금 떠있는 배 하나 있거든요. 오, 올라간다. 와, 이거 뉴질랜드 살면서 처음 보는데 이거 올라가는 거. 사람들 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구경을 하는 건지 건너려고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는 게 흔치 않은 거예요. 다들 이렇게 사는 게 바쁘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걸 보려고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배 온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완전히 이렇게 접히나 봐요. 90도로. 90도까지는 아닌데 거의 90도 가까이 꺾여 올라갔네요. 멈췄습니다. 오, 배가 두 대였네. 저 뒤에는 약간 페리 같고 이 앞에는 개인 요트 같은데요. 손 흔들어 주시네요, 할아버지. 와, 혼자 타고 있어. 제가 옛날에 한번 3시간짜리인가 이걸 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알았어요. 저 배멀미도 심하고 공포증 같은 게 있다는 걸. 폐쇄공포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망망대에 떠 있으니까 되게 막 불안하더라고요.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이 배가 망가지면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건가? 막 이러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배 이렇게 막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다음에 저희 집 앞에 선착장이 있어서 이 선착장에서 배를 타면, 페리를 타면 시티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영상으로 찍어 보려고 해요. 또 내려가겠죠? 다 지나갔으니까. 그래야 저기 이렇게 발목 껴 있는 사람들도 건너오니까요. 신기하다. 이건 누가 조종해 주는 거지? 여기 사람이 있나? 여기 안에? 오!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아, 여기 사람이 있네. 여기 안에. 여기 안에서 이렇게 수신을 받으면은 문을 열고 닫고 해주나 봐요. 오, 내려갑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고 있어요. 오, 다 됐습니다. 오, 그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제가 면접을 본 곳 중에 이 두 군데는 둘 다 한국인이 안 계신 것 같고, 만약에 일을 하면 어디서 일을 해도 원래 하던 일이라 일적인 부분은 적응이 쉬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영어가 문제인 거죠. 이제 영어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뉴질랜드 기준으로 이제 외국에서 살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를 해야 이제 로컬 잡을 면접을 볼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한번,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그냥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영어를 할 때 자신감은 갖고 하거든요. 이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단어가 틀리든 문법이 틀리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자신감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자신감이 없으면 맞는 말도 틀린 줄 알고 약간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내가 당연히 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를 잘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조건 잘할 거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배려도 잘해주고, 영어를 못하면 못할수록 더 천천히 얘기해주고 더 쉬운 단어로 얘기해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자신감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자신감이 좋아도 기본적인 영어는 해야 돼요. 기본적인 영어가 뭐냐, 그냥 우리가 살면서 맥도날드 가가지고 햄버거 하나 사 먹는 정도? 그 햄버거를 사 먹는데 내가 치즈버거를 먹고 싶은데 갑자기 뭐 새우버거를 줬어, 이런 문제가 되죠. 그거는 이제 좀 심각한 문제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말할 수 있을 정도로는 해야 면접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호주에서 경험한 거예요. 호주에서 저는 전화번호를 자동응답으로 받았는데 자동응답을 듣는 것도 되게 어려웠고, 심지어 그 전화번호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옆에 그 외국인이 있길래 그 사람한테 이거 적어달라고 진짜 온 몸을 써가면서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온 몸을 써가면서 자신감 있게 그 사람한테 나 이거 진짜 못 알아듣겠어, 좀 알려줘, 너가 알려줘 라고 말을 했으니 그걸 얻은 거고, 가가지고도 면접을 가가지고도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제발 나 여기서 일 시켜줘, 좀 이렇게. 그때가 25인가 그랬는데 좀 패기 넘치게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호주 호텔에서도 셰프로 근무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잘하는 건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서 저도 이제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이제 영어에 노출이 되긴 했지만 한국 분들하고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영어를 또 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종 마트를 가거나 그러지 않으면 영어를 제대로 이렇게 써볼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경력이 되더라고요. 이 경력이 좀 쌓이니까 어느 정도 좀 말이 앞뒤가 안 맞긴 하는데 영어로 대화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발음